네, 제목은 개항입니다. 개항. 항구를 열게 되었다. 자, 우리의 항구를 여는 나라가 누굽니까? 예, 일본이죠. 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뭔 일이 있었나 하는 얘기지요. 일본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때 당시에 정한론이라는 게 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등장했다는 거죠. 정한론이라는 건 한반도를 점령하자, 한반도를 정벌하러 가자, 한국에 쳐들어가자, 조선에 쳐들어가자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자면 1868년에 이 1868년은 일본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네, 메이지 유신, 일본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 유신을 하는 해거든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 쇼군, 그러니까 사무라이의 대장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일본의 천황 중심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에 맞춰가지고 뭐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시기죠. 그거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쭉 이어져요. 그냥 딱 잠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이때 일어나는 모든 근대화 정책을 합쳐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공장도 여기저기에 짓고요. 신분제도 폐지하고요. 여러 가지.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천황,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일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 나한테 한국사 배운 친구들은 나보고 자꾸 친일파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내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뭐 애국심을 강요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나라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도 좋아해, 너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깊은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굳이 일본에서 천황이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뭐 일왕이라고 부르면서 정신 승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많이 해왔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천황이라고 쓰는 거니까 기분이 좀 나쁘면은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868년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우리한테 이제 서류를 보낸 거야. 나름대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자기 나라에서 큰 일이 있었으니까 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걸 갖다 서계, 그냥 쉽게 말하면 편지처럼 이렇게 국가 외교 문서를 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받아요. 이걸 이제 서계 사건 혹은 서계 거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왔던 내용이 아니거든. 일본 쪽에서 그동안에 우리한테 보낼 때는 조금 그래도 좀 납작 엎드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뭐 우리를 존중해 준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야들은 그게 아닌 거죠. 서류에 일단 황제 하면서 막 이런 거 막 적어놨거든. 근데 우리 세계관 기준으로 했을 때 황제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건방진데? 하면서 이거를 안 받은 거예요. 이거를 안 받은 거라. 이거를 안 받으니까 일본 안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를 모욕한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쳐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야. 쳐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물론 내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더 복잡한 게 있었어요. 왜? 메이지 유신을 굉장히 급속도로 추진하고 신분제를 없애면서 당시 일본에서 상류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무라이들, 무사들의 불만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한론을 한 거지. 전쟁 일으키면 아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최소한 실업자는 안 될 거 아이가 나가 싸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실 이때 일본에서 굉장히 이거 가지고 논쟁도 있고 자기네들 안에서 전쟁도 있고요. 좀 머리 아파요.
내부적으로 아들이 좀 이때 좀 머리 아픈 시기예요. 예. 물론 기본적으로 얘들의 이 입장은 사실은 일본 애들 거의 모두 정치가들의 모든 입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도 제국주의, 우리도 식민지 좀 만들고 하자. 그럼 뭐 어디로 갈 것인가? 제일 가까운 우리지 뭐. 그렇지? 단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야. 빨리 가자 하는 애들이고, 아니다 좀 천천히 가자 하는 애들이 있는 거고, 요 둘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빨리 가자 하는 애들이 세력을 잃고 뭐 저끼리 내전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 별 그게 없었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도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당장 우리가 안 받는다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뭔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랄까, 재수추월할까,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안 받고 끝이었어요. 응? 안 받아. 끝. 그래 놓으니까 일본에서는 막 이러쿵저러쿵 저끼리 한국을 언제 쳐들어갈 것인가 이래 하면서 조선에 언제 쳐들어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었을 적에 우리는 그냥 있었던 거야. 사실 뭐 우리도 우리대로 바빴지. 1868년 같으면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오페레트 도굴 사건, 그 뒤로 이어지는 신미양요까지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시기거든요. 그 신경 쓸 수 없었던 뭐 그런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냥 끝. 거부 안 받아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세련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통상개화론이 대두되면서 이제 일본과의 좀 뭔가 찌찌미지근한 어색한 관계를 갖다가 개선하려는,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특사도 보내고 사신도 왔다 갔다 하는, 외교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운요호 사건입니다. 1875년. 운요호는 일본 배예요. 네, 일본 배입니다. 일본 배가 한 대가 쓱 와요. 뭐 크다고 볼 수, 뭐 우리 기준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배보다는, 조선에 있는 배보다는 크죠. 대략 한 250톤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신미양요 때는 미국 배가, 미국 전함이 4,000톤 이런 게 오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배는 아니죠. 뭐 증기선이긴 한데 뿡뿡뿡 막 소리 내고 막 그런 거는 맞긴 한데, 이 배가 이제 옵니다. 어디로? 처음에는 강화도로 옵니다. 일본 배였던, 일본 군함이에요. 군함은 맞습니다. 일본 군함 운요호가 어디? 강화도에 옵니다. 강화도에 와서요, 기분 나쁘게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강화도에서 이제 가라고, 야 인마 가라, 뭔데 니들 왜 얼쩡얼쩡거리노, 가라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가는 척해요. 그러다가 다음날인가 다시 와가지고 대포를 막 와장창창 쏘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강화도를 포격하고, 나중에 영종도는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입니다. 그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본 친구 있어요? 그 인천국제공항 있는 데가 섬인데 거기가 영종도예요. 영종도 국제공항. 요 영종도에는 아예 상륙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우리 군대와 교전을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가 여기에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우리 조선의 피해는 대략 한 35명. 전사자입니다. 조선 피해 35명인데 일본에는 부상자만 2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요 사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은 거예요. 부상자도 이거 그 서해 갯벌에 내리다가 이제 잠깐 삐끗하는 그런 정도? 크게 다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영종도 상륙한 인원이요 22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신미양요 이런 거 거치면서 막 1200명 뭐 그 누굽니까? 그 프랑스 이런 애들도 뭐 상륙한 애들은 꽤 되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훨씬 큰 규모인데, 사실
이거 뭐 그전에 병인양요나 식민양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여기에 꼼짝을 못합니다. 완전히 당해요. 그렇게 된 이후로는 이제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1871년 당장 4년 전에 식민양요 때 우리가 이때 강화도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미국 아들이 물러나기는 했는데 강화도를 거의 뭐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요. 이때 당시에 없어진 대포만 한 500개 이상 날라갔고요. 총도 2만 정 이상 뺏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뭐 산업혁명하는 나라도 아니고 공장에서 대포 찍어내는 나라도 아니고 심지어 이때 당시는 또 흥선대원군 시기를 거치면서 돈 없어요. 당백정 찍어내고 이랬을 시기야. 그래 놓으니까 요 어떤 피해 복구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러면서 군사력에 있어서 커다란 구멍이 있었던 거고 때마침 운요호가 들어와서 배 그 쬐깐한 거 한 대가 진짜 막 휘젓고 다닌 거야.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일본은 뭐라 얘기하느냐. 야, 남의 나라 배에 마음대로 총 쏘고 대포 쏘고 겁주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일본 군인들이 굉장히 놀랐어. 굉장히 코와이했어. 라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책임을 묻고 따지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놀랬어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좀 그때 당시로 현대화된 배를 타고 이렇게 온다는 점에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머리 아픈 일이 많았어요. 프랑스, 영국이랑 뭐 베트남, 미얀마 이런 거를 두고 막 뭔가 좀 머리 아픈 일이 많아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고 일본아들은 매일같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요 운요 사건 이후를 협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일본에서 왔는데 부산에 와가지고요. 부산에 와서 뭐 이거는 그냥 뭐 의례적인 행사다 하면서 대포 쾅쾅쾅쾅을 쏴대고 부산 앞바다에서 대포 쏴대고 그리고 이제 부산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막 성문 다 부사쁘고 막 총 쏘고 막 난리 났어요. 그 일본아들은 위협 아닌 위협. 청나라는 무관심. 우리는 우리대로 답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뭐라고? 개항하자. 개항하자. 우리 둘이 조약 맺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일본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사는 하고 있었어요. 네, 장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일본이 요거 하는 거야. 야, 요새는 다 세련되게 조약 맺고 그래. 조약 맺자. 이래 이야기를 한 거지요. 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맺은 조약이 뭐다? 강화도 조약이다. 물론 우리도 뭐 할 만큼 했어요. 나름대로 뭐 강화도 조약하는 거기가 맺을 때 사람들이 어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얘기를 보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래도 할 만큼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조약을 맺어본 경험이 없었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강화도 조약에 나오는 불평등 내용들이 우리가 몰라서 당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이미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불평등 조약을 시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법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그렇다 하면서 서양식의 법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막 떼거지로 보내고 막 그랬던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빠삭한 거죠. 애초에 운요 사건이라고 우리가 당했던 게 뭐랑 똑같습니까? 지들이 미국한테 당했던 미국 페리 제독에게 당했던 방식이랑 똑같은 거지.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포함 외교라고 해가지고 대포를 장착한 함대로 외교한다. 외교 말이 외교지 뭐 겁주는 거지 뭐.
어쨌든 그 결과 1876년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요 시기부터를 우리가 근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역사를 시대적으로 나눌 때 보통 고대, 중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세라는 걸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근대를 이 강화도 조약이 시작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요 시기 이후로 아주 급변하는 아주 격동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 강화도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숨 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